차이라기보다는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요? 문화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매우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신문화들이 되게 많죠.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 초등학생이 벌써 이생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생망이 뭔지 아세요? 이 생에는 망했다. 여름에 일기예보를 볼 때 이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이제 태풍 경로, 태풍 진로를 이제 말해주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아이들은 그런데요. 태풍은 좋겠다. 진로라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하나가 아이와 엄마와의 굉장히 끈끈한 관계. 근데 늘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나 자신이 봤을 때도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세 가지 삼망 때문에 이생망이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조기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기 교육은 뱃속에서부터, 태교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이에게 탯줄로 알파벳을 보내려다가 탯줄 사이에 알파벳이 걸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수학의 정석을 풀고 정말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평소에 듣지도 않았던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리고는 5세, 6세가 되면은 이제 음악 학원을 보내게 되죠. 제가 분당에 있을 땐가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너무 재밌는 아이였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월요일 날 학원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너무 피곤하다. 친할머니네 가서 피아노를 2곡을 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외할머니 집에 가서 피아노를 2곡을 쳤대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조만간 피아노 학원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미니야, 배운 거 한번 해봐, 이 말이래요. 대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 초등학생 너무 바쁘죠. 나의 감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때, 대화가 필요할 때, 또 어머님들은 또 아이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대화하냐면 했니 안 했니 형 대화. 그러면서 엄마의 사는 이유가 되는 아이, 엄마가 왜 사는 줄 아니? 이런 대화. 이제 피아노 얘기하는 건가요? 영어 학원에 처음에 가게 되면 첫날 ABC 배우고, 그렇게 순서대로 배우는 게 아니죠. 처음에 와서 헬로우, 인사말 나누고 그런 것들 하는 것처럼,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어는 좀 싫지만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를 파악을 먼저 하고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도레미를 외우게 한다거나 바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제 소리를 내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일단 전체적인 개념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피아노는 악보를 보고, 악보를 읽고, 악보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몸을 써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순식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기초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로 개념과 가로 개념이 동시에 읽을 수 있는, 한글은 몰라도 괜찮아요. 도레미 못 읽어도 괜찮고요. 첫 번째로 타고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악보를 잘 못 본다 그러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 악보를 못 봤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아노는 다른 악기와 다르게 2가지의 악보를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동시에 건반을 찾고 소리를 내는 그 메커니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 읽지만 피아노 연주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음의 이름만 알고 있고
그 음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도미솔 세 개가 있는데 이 아이는 도고 이거는 미고 이거는 솔이다 라고 아이의 이름만 아는 거지, 이게 도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솔 이거는 위의 음이다, 어떤 음 색깔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읽어 나가는 거죠. 파닉스 하듯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의 새로운 개념, 음 높이의 개념과 건반, 가로 개념이 정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악보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원에도 뭐 벽에다가 뭐 그림을 멋있게 건다거나 피아노 위에 예쁜 꽃병을 올려놓는다거나 그런 걸 못 보지만 바닥에 떨어진 작은 지우개 가루는 잘 봐요. 그게 아이들이 눈높이도 낮고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거죠. 탄탄하게 체르니를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어릴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태권도나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소근육보다 대근육을 먼저 개발이 됩니다. 계속 4세, 5세 때 대근육만 발달한 아이들이 갑자기 앉아서 소근육을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발달되어 있는 대근육이 먼저 반응을 하죠. 예,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지만 리코더 수업을 위해서 피아노를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피아노를 시작을 하면 도부터 시작해서 도레미파솔 5개를 먼저 배우죠. 손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배우는데 리코더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도부터 내질 않아요. 솔이나 파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작이 도가 아니기 때문에 파와 솔이기 때문에 파 샵도 들어가고요, C 플랫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악보 보시면 알 거예요. 피아노로 말하자면 검은이 막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요. 그래서 악보를 볼 때 그래서 악보에다가 다 개 이름을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 연주를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호흡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구멍을 정확하게 막지 못하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안 배워서 리코더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두 가지예요. 호흡과 그다음에 리코더 홀을 잘 막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리코더를 위해서 피아노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리코더를 피아노 선생님으로서는 별로 권하진 않아요. 이게 그 플룻과 좀 비슷해서 플룻 하기 전에 리코더 했던 아이들은 리코더 했던 기억이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피아노 선생님 입장에서는 리코더 별로 권하진 않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코더 홀을 잘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손끝으로 꼭꼭 그 홀을 막는데 피아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홀을 막듯이 피아노를 누르면 안 되거든요. 손끝으로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리코더를 먼저 하고 온 아이들은 정말 피아노를 이렇게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흔들려요. 이 소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피아노는 항상 손끝으로 쳐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안 가요.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판도 다 이렇게 하죠. 핸드폰도 다 엄지로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하죠. 대신 음악을 많이 들려주세요. 음악을 많이 들려주시는데 거창하게 말러 교향곡 이런 거 말고요. 음이 정확히 들리는 곡들 있죠. 제일 좋은 건 동요예요. 아무리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도요, 동요를 들려주세요. 동요 중에서도 좋은 곡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곡들 있죠. 악기를 배운다는 건 하나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악기 연주라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한한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노래와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두 번 만날수록 더 친해지듯이 서로 알아가듯이 그렇게 음악 연습을 하는 거죠. 다음 영상은 외국에서 저희 아이들을
교육시켰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